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그냥 다짜고짜 이 질문부터 드리고 보겠습니다. 그 언론중재법 처리 있잖아요. 네, 어제 민주당에서 언론 민정협의체 구성 카드를 제시를 했잖아요. 네. 받으실 계획입니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있잖아요. 추석 전 상정. 추석 전 처리. 네. 네. 추석 전 처리인데 사실 아마 우리 당에서는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시한을 못 박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시한을 못 박아 놓으면 사실 뭐 협의체라고 해놓고는 내용을 여당 마음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이전의 과정을 보면 사실 그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도 있는 토론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첨예하게 그 양당 간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이 그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상정에서 본회의에서 그 토론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우선권을 잡게 되거든요. 뭐 이미 그 전략적으로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상정에서 본회의에서 토론이 들어가면 오늘 자정이 되면 그 필리버스터가 끝나게 돼요. 무제한 토론이. 자동 종료죠. 네. 근데 이제 내일 이후로 상정이 되면 사실 정기국회 끝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를. 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으로 네, 물론. 12월 1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완전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은 피할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에는 이 여당이 마음대로 이제 그때부터는 상정을 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할 수가 없고 12월 2일까지 정기국회가 마비가 되어버리면 그다음 12월 2일 이후는 사실은 예산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문제 또 이미 여야 간에는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이 법을 두고 그 계속 처리를 두고 여야 간에 다툼이 있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 당 지도부도 협상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문제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그리고 거라고 국민의힘 봅니다. 입장에서 이제 오늘만 넘기면 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전략상.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여론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렇게 썩 안고 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갈 선택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10월 초 되면 이제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이 되고, 네. 그거 끝나면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선출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대선 본선 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원튼 원하지 않든 사실은 주어진 시간은 9월 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 카드는 추석 전 처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협상만 잘 되면 9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 아마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이제 그 현재 언론중재법에 침투시켜 놓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현재처럼 그 여당이 상임위 처리 또 본회의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더 독소 조항을 강화했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여당도 자신들의 안을 무조건 고집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전향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협상에 나서야 되지 현재처럼 해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시한을 못 박은 그 협의체 구성 카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최고위 논의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고 저 개인적인 의원님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전적으로 이 문제는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시한을 정해놓고 협의체 만들자 하는데 굳이 들어갈까 뭐 그것도 또 원내 지도부에서는 전략상 그렇게 결정할 수는 있지만 사실 여당이 시한 정해놓고는 그 다음 가서는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시한 됐으니까 처리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런 어떤 여당의 전략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거 정말 궁금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경선룰 관련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에 포함이 되신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견해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저 개인적인 견해는 밝혔거든요. 어떻게? 근데 지금은 이제 당내에 그 대선 주자들 간의 그 굉장한 각축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당연히 그 필요하고요. 예. 최근 제가 전해 듣기로는 민주당에서는 도리어 네. 그 제 한 표도 뭐가 그 겁나는지 예. 그 선거인단에서 축출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실제로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축출했다는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 이름을 삭제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 뭐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전혀 투표하라는 연락도 오지 만약에 않고. 그렇게 축출 당한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치사한 분들이죠. 아 치사한 분들이다.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 넣을 필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제 한 뭐 표도 연결이 돼 있는 거지 뭘 또? 제 한 표도 그렇게 겁난다면 예. 제가 역선택을 할까 봐 그렇게 겁난다면 역선택에 대해서 민주당은 크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준표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 상당 부분 윤석열 예비 후보 좁혔다는 뭐 일부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 한쪽에서는 바로 이게 역선택의 결과다 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 홍준표 후보 간의 그 관계 때문에 그래도 말씀하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예. 어쨌든 지금 이제 그 후보 간의 그 지지율이 좁혀지기 때문에 더 이 역선택 문제가 중요해졌어요. 더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해지고 중요해지고 또 더 나가서 이것이 그 결과에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최고위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건 이제 선관위한테 일임한다는 선관위의 그 모든 결정을 하게 우리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최고위원으로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홍원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런 그 제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제안도 이제 선관위에서도 그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그 후보들 간에 굉장히 이 문제가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되니 선관위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고 최고위까지 참여해서 어떤 결정의 권위를 높이자는 취지로 최고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최고위 입장은 선관위에 정권을 이미 부여하고 알아서 하세요. 넘겼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결정해 달라 이렇게 어제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옳다 그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입장을 떠나서 역선택 방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역선택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오는 분에게는 불가능한데요. 네. 우리 당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민주당 선거인단으로서 역선택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냥 신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근데 우리 당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거든요. 그럼 전 국민 중에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론조사 혹시 그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빼는 거잖아요. 역선택 방지라고 하는 게. 근데 겨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오늘 그 보통 이제 그 대선 후보 결정 또는 뭐 국회의원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날짜가 다 정해지거든요. 다 알려지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소위 좌표를 찍어서 준비해라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여기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약한 후보를 선택해서 우리가 그 경쟁력을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고 마음먹고 후보 누구 정당 지지자 물으면 뭐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분은 막을 길이 없고요. 그러나 그런 분이 전 국민의 몇 %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냥 얼떨결에 하다가 응답한 게 아니라 내가 작심을 하고 우리 당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도록 내가 대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작동이 된 행위잖아요. 역선택은. 그런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당 입장에서 민주당 지지자인데 네. 선택을 그 후보자 선택지에 보면 민주당 후보가 없는 그런 문항에 대해서도 내가 뭐 대선 때 찍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의 후보자 중에서는 저 사람이 낫겠다 하고 대답을 하면 결국은 그분들은 사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지금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든 공개적으로든 알겠습니다. 어디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 돼 있었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전에는 최고회의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최고위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윤희숙 의원이 지금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관심의 인물이 됐는데 일단 궁금한 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본인의 소명을 받고 그냥 탈당 권유 대상과 아닌 사람을 갈랐잖아요. 네. 그때 윤희숙 의원권을 어떻게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최고위원 단위에서. 우리는 초기 단계부터 윤희숙 의원의 문제는 네. 이미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수십 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개입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농지를 사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윤희숙 의원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어느 정도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본인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아니 거죠. 그러면 그런 입장이라면 애당초 권익위원회 의뢰를 할 때 직계가족의 동의서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그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선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예.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그 토지 매입 과정에 자신이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은 제명당했잖아요. 그 모친이 기획부동산 통해서 땅 조금 샀다는 이유로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때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그 일이 다 진행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 민주당하고 달라라고 만약에 미리 선언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우리는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하겠다고 대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니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당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최고회의에서 윤희숙 의원 문제를 논의할 때는 네. 이미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생계를 달리한 것이 수십 년인데 그 이전에 그 과정에서 그 친정아버지 문제까지 본인에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또 친정아버지가 그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그 권익위의 자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거론한 것도 없었어요. 1분 남아서 짧게 그럼 이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의원직 사퇴를 말려야 되는 게 당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상정 동의한다면서요. 개인적으로는 당에서. 말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말려봤자 그것이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 하니까 본인의 뜻을 존중하자 이런 길이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완성된 어떤 당론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이게 봅니다. 무슨 사적 처신의 영역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그러니까 선출직 국회의원의 직을 던지는 건데 본인의 어떤 판단을 존중하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당 차원에서. 근데 그것은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이 지금 윤희숙 의원의 지금까지 윤희숙 의원이 보여준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말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